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섬뜩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약 전 세계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트럭 두 대가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면 과연 그 도로 위에 있는 우리 같은 승용차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딱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일본 이야기인데요. 미국은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며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이는데 반대로 일본은 30년 만에 엑셀을 밟으며 금리를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본 여행 갈 때 환전 비용 좀 비싸지겠네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떠받치던 거대한 돈의 흐름, 그 물줄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도대체 일본이 왜 이러는 건지, 그리고 이 결정이 왜 우리 주식 계좌와 아파트 값을 위협하는지 지금부터 그 거대한 돈의 이동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공기 같은 존재였죠. 너무나 당연하게 금리가 0%였으니까요. 일본은 늙었다. 일본 경제는 죽었다.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그 긴 시간 동안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돈을 미친 듯이 풀었습니다. 제발 돈 좀 써라. 이자 안 받을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죽어있던 일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신호는 바로 물가와 임금입니다. 일본 노조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고 기업들이 역대급 임금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물가도 2%, 3%씩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금리를 0%로 묶어둘 명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 은행 총재가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다. 이 한마디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왜냐고요?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일본 돈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빌런,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객님, 저희는 이자를 안 받습니다. 공짜로 10억 원 빌려드릴게요. 세상에, 이자가 0원이라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10억 원을 냉큼 빌려서 이자를 5% 주는 미국 예금에 넣거나 수익률 잘 나오는 엔비디아 주식을 사겠죠. 가만히 앉아서 10억에 대한 이자 5%, 즉 5천만 원을 매년 공짜로 버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질입니다. 이자가 싼 일본 엔화를 빌려서 이자가 비싼 미국 달러나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해서 차익을 남기는 것.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큰손들이 돈을 버는 치트키였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요? 정확한 집계조차 어렵지만 국제결제은행 추산으로는 최대 4천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돈이 전부 당장 빠져나가는 투기 자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 10%만 움직여도 400조 원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액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달콤한 공짜 점심 파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는 이 엇박자가 문제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시죠. 예전에는 일본에서 0%로 돈을 빌려서 미국 국채 5%짜리를 사면 환율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앉아서 5%를 먹는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일본 금리가 올라가니 내야 할 이자 비용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미국 금리가 내려가니 벌어들이는 수익은 줄어들죠.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싸집니다. 슈퍼 엔저 시대가 끝나는 거죠. 자, 여기서 투자자들은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1달러당 150엔일 때, 즉 엔화가 쌀 때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1달러당 130엔, 120엔으로 엔화가 비싸져 버리면 나중에 돈을 갚을 때 훨씬 더 많은 달러를 팔아서 엔화를 사야 합니다.
금리 차이로 손해보고 환율로 또 손해보는 이중고가 터지는 겁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선택은 딱 하나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탈출하자. 미국 주식 팔고 비트코인 팔고 한국 주식 팔아서 달러를 만든 다음 그걸 다시 엔화로 바꿔서 갚아버리는 것. 이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너도 나도 나 먼저 나갈래 하고 비상구로 달려들 때 발생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극장에 불이 났다고 소리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지난 8월 5일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는 장중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폭락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루 만에 12%가 넘게 빠지며 역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됐었죠. 그날의 트리거가 뭐였을까요? 바로 미국 경제 침체 공포라는 불씨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기름을 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겨우 0.25 올렸는데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그만큼 4천조 원에 달하는 엔캐리 자금은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건드리며 터지는 화약고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날의 폭락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일본이 화들짝 놀라서 미안해, 시장이 불안하면 금리 안 올릴게 라며 한 발 물러서면서 사태가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의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지면 일본은 원하든 원치 않던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외통수에 몰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태풍은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기회와 위기라는 두 얼굴의 카드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볼까요? 엔화가 비싸지면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이죠. 그동안 현대차나 포스코 같은 우리 기업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본 제품들이 엔저를 등에 업고 가격을 후려치니까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예전처럼 엔화가 오르면 한국 기업 무조건 대박 이런 공식은 아닙니다. 일본 기업들도 해외 공장을 많이 지어서 환율 영향을 덜 받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가격 경쟁력에 밀려 숨도 못 쉬던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엔저라는 강력한 무기를 잃은 일본 기업들과 이제는 조금 더 대등한 위치에서 싸워볼 만해졌다는 뜻입니다. 수출 전선에 분명히 숨통은 트이는 신호죠.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금융시장 쪽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흔히 외국인 놀이터라고 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때 상당수가 이 엔캐리 자금을 활용해서 들어옵니다. 이자가 싼 일본 돈을 빌려서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오르고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돈을 빼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입니다. 현금 인출기처럼 말이죠. 만약 수십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일시에 썸물처럼 빠져나간다면 수출이 좀 잘 된다 해도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수출 호재라는 방패와 자금 이탈이라는 창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멍하니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듯 금융시장 붕괴 전에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딱 두 가지, 이것만큼은 매일 아침 뉴스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갑자기 웬 고용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는 단순히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경기 침체가 동시에 터지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면 일본 돈이 좀 빠져나가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실업률이 치솟고 경기가 고꾸라지는 상황에서 엔캐리 자금까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이건 말 그대로 금융시장에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 이 숫자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다면 그날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는 위험일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둘째는 엔달러 환율의 140엔 붕괴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엔달러 환율 140엔 선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지금은 150엔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만약 140엔이 깨지고 130엔대로 급격하게 엔화 가치가 오른다면 그때는 기계적인 매도 물량, 즉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투매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환율 차트가 140엔을 향해 가파르게 내려 꽂힌다면 그때는 정말 안전벨트를 꽉 매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행운파파님, 그럼 지금 주식 다 팔고 도망쳐야 하나요? 제 대답은 공포에 질려 투매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라입니다. 지금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1순위입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빚은 독이든 성배와 같으니까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엔화 강세는 우리 자동차, 조선, 반도체 같은 수출 주력 기업들에게는 분명한 호재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출렁일 때 펀더멘털이 튼튼한 우리 수출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냉정하게 옥석을 가려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이 거대한 머니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파도를 보고 도망치는 사람은 물에 휩쓸리지만 파도의 높이와 방향을 잃는 사람은 그 위에서 서핑을 즐깁니다. 우리 이슈와 이슈 구독자 여러분은 이 흐름을 미리 읽고 대비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서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